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프랑스어 대표 강사 지니입니다. 한눈에 보이는 프랑스 문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Chapitre 6. 오늘의 주제는요. 프랑스의 복지제도입니다. 프랑스 하면은 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는 나라로도 유명하죠.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긴 하지만요. 자, 먼저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복지제도입니다. 알로케시옹이라고 하는 복지제도가 있어요. 알로케시옹 무슨 뜻이냐면요. 정부 보조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알로케시옹은 바로 CAF라고 하는 기관에서 담당을 해요. 가족수당기금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관에서 주는 보조금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수당, 두 번째 주택보조금, 세 번째 장애인 보조금, 마지막으로 실업수당을 이 기관에서 줍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가족수당이라고 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주는 수당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양육비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자, 양육비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라고 생각하겠지만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임신 4개월 때부터 지원을 해줍니다. 뱃속에 있을 때도 아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학비 보조금이 있고요. 세 번째로도 특이한데요. 개학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뭐 연필도 사야 되고 노트도 사야 되고 이런 개학 보조금을 나눠주는 그런 제도도 있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택보조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아까 봤던 그런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 유학생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이 주택보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프랑스에 갔을 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주택보조금입니다. 자, 이 주택보조금은요, 말 그대로 월세 같은 것들을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외국인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프랑스 국민만 나라에서 주택보조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이 주택보조금을 줍니다. 그리고 얘는 집세와 지난해 소득을 고려를 해서 보조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책정된 가격은요. 보통 집세의 30-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학생들 프랑스로 가게 되면은 정말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담이 될 텐데 나라에서 집세의 30-40%나 지원을 해주니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프랑스 가시는 분들은 꼭 이거 주택보조금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장애인 보조금이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 EU 국적 사람들에게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자, 프랑스가 정말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는 걸 느끼는 게 아까 봤던 주택 보조금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장애인 보조금도 그렇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한 나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실업수당입니다. 이 실업수당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RSA라고 하는 건데요. 최저소득보장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최저소득 에 해당하는 돈을 나라에서 주는 건데요.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냐면 25세 이상 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장이 없어야겠죠. 월 400유로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월 400유로라는 게 최저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그냥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정도의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라 또 어떤 것이 존재하냐? 실업급여제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자, 실업급여제 말 그대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했는데 그게 내 의지가 아닌 경우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특이하게 우리나라와 다르게 최대 3년간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전에 지난 3년 동안 610시간 이상만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의료보험입니다. 보통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 sécurité sociale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sécurité sociale이라는 건요. 사회보장제도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이게 의료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의 의료보험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기초의료보험 70% 그리고 보충의료보험 3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기초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CPAM이라고 하는 건강보험기금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보충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보험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유학 가게 되면은 요 CPAM에서 관리하는 기초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내가 병원을 갔을 때 나온 금액이 있다. 70%는요, 나라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만 우리 자비로 결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가입을 하냐? 내가 만약에 만 28세 이하다라고 한다면은 학교에서 간단히 가입을 할 수 있어요. 학교를 통해서 학생보험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 28세가 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아까 봤던 CPAM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험 신청을 하게 되면 퓨마라고 하는 국가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얘는요, 아까 봤던 것처럼 기본 의료보험 70%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프랑스 가시면은요, 반드시 sécurité sociale에 가입을 하셔야 해요. 자, 그 다음은요, 대학생 지원 제도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봤던 우리 주택보조금이라고 하는 거.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소득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이제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요 알로케시옹, 주택보조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 많이 봤던 건데요. 나비고라고 하는 교통카드예요. 그런데 위에 보면은 요 R라고 하는 게 더 적혀져 있어요. 바로 이거는 파리 학생 교통카드입니다. 이마지네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파리 학생이면서 만 26세 이하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교통카드이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1년 충전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제가 비자 사진을 가져왔는데 프랑스 대학생이라면 박물관 및 명소에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정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게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랑스 유학 가게 되면은 이런 박물관이 많은 나라에서 살 수 있으니까 많이들 가게 되실 텐데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서 비자가 있다, 내가 프랑스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보통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프랑스 가셔서 돈 내고 박물관 가지 마시고요. 학생 비자 보여주시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프랑스어 단어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먼저 보조금, 수당이라는 단어, allocation, allocation. 그다음 두 번째, 사회보장제도, 아까 의료보험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sécurité sociale, sécurité sociale. 마지막, 상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봤던 파리 학생교통카드가 바로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imaginer, imaginer. 영어의 imagine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 단어들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Au revoir.